14세 아들에게 총을 선물한 조지아주 총격범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주민 위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FBI가 뉴욕 시경국장 등 아담스 측근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욕시 페리 요금이 9일부터 인상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고교생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의 아버지가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어제 총격범인 14세 소년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를 과실치사 4건, 2급 살인 2건,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콜린 그레이는 그의 아들이 벌인 행동과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콜린이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반자동 소총을 선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총기 난사에 사용된 AR-15 스타일의 소총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지역 총기 가게에서 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급 살인 혐의는 2급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형량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에 해당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콜린의 혐의가 지금까지 학교 총기 난사범의 부모에게 적용됐던 혐의 중 가장 중대한 혐의이며 콜린은 아들이 지난해 5월 총기 난사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총기를 사준 것으로 범행을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 거주 30대 한인 남성이 최소 2년 동안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스5 뉴욕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달 30일 데이비드 옥시를 써니사이드 주거지에서 기물파손과 폭행, 위협, 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힌 영상에서 옥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스5는 이날 체포는 2주 전 자신의 차량이 망가진 걸 본 익명의 제보자의 신고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자신의 차량은 물론 근처 차량 2대가 파손된 것을 보고 옥시의 범행인 걸 확신했습니다. 옥시는 지난 2년 동안 정육용 식칼 2자루를 창밖으로 던져 다른 쪽의 창문을 깬다거나 인근의 유리창을 깨기 위해 비비건을 쓰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 최소 2회 이상 옥시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붙잡지 못해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민들이 옥시를 거리에서 발견하자 바로 911에 신고해 그를 붙잡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옥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절도, 비폭력, 폭력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FBI가 뉴욕 시경국장을 비롯한 아담스 고위 측근 4명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어제 오전 시날라이트 뉴욕시 제1부시장, 필립 뱅크스 3세 뉴욕시 치안 담당 부시장,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국장,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 등 4명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각각 할렘 해밀턴 H의 라이트와 데이빗 뱅크스의 집,
뉴욕 퀸즈의 필립 뱅크스 뉴욕 부시장 등의 집에 각각 수십 명의 요원이 파견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미 최대 도시 뉴욕시의 치안 책임자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과 뉴욕시경 부국장을 지낸 필립 뱅크스 3세 치안 담당 부시장이 연방수사당국의 타겟이 돼 집까지 수색당했다는 점에서 뉴욕 경찰은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 필립 뱅크스 3세와 데이비 뱅크스의 형제인 테렌스 뱅크스 전 MTA 간부의 집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시나 라이트와 데이비 뱅크스는 할렘의 집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두 사람 중 한 명이 수사 대상인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인지 갖가지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으나 아담스 시장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뉴욕시경 전 현직 고위 간부 등이 대거 압수수색에 포함됐기 때문에 뉴욕시경 내부의 부패와 관련한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아담스 뉴욕시장의 휴대폰과 랩탑을 압수했으며 선거 캠프 자금 담당자인 브라이나 서그스의 집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위니 그레코의 집 두 채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퀸즈 플러싱의 한 쇼핑몰도 수색을 당했습니다. 뉴욕시 페리 요금이 오는 9일 월요일부터 인상됩니다. 오는 9일부터 뉴욕시 페리의 1회 탑승 요금을 현행 4달러에서 4달러 50센트로 또 10회 탑승권은 27달러 50센트에서 29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반값 할인 프로그램 요금도 1달러 35센트에서 1달러 45센트로 오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주중 등하교 시 페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뉴욕시 학생 계정 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시 페리는 9일부터 가을 시간표로 운행돼 일부 노선들의 출발 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페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퀸즈 잭슨 H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최근 범죄 조직, 마약, 매춘, 절도 등의 무법 행위를 규탄하고 뉴욕시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히람 몬서라티 전 뉴욕시 의원은 5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72가부터 104가까지 이르는 루즈벨트 애비뉴의 매춘과 절도 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이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자세하게 보도한 뉴욕 포스트 기사에 따른 것입니다. 상인들은 절도 문제는 항상 존재했지만 최근 절도범들의 태도가 과격해지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불법 노점상들로 인해 구급차가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몬서라티 전 의원은 이 지역 상권에 경찰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영구적으로 상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소국과 소방국의 협력 또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초 예측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찬 정책인 그린 에너지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중책을 맡길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 태양광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정책 등을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정부 지출로 납세자들이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특히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즉 친환경 경제 성장 정책을 즉각 종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그린 뉴딜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사기 금액이 10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의 바이든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3대 입법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남용을 잡아내겠다는 의사도 공식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정부 규제 개혁 위원회를 맡길 것이며 머스크가 정부 각 부처의 회계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를 잡아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이날 오전 자신의 X에 기회가 생긴다면 자신은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급여, 직책, 다른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트럼프가 맡겨만 준다면 기꺼이 중책을 맡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에 따라 싹쓸이 전략을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합주에 주력하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경합주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TV 토론 우세에 이어서 암살 시도까지 모면하면서 50개 주 중 대부분의 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면서 대선판이 리셋이 되면서 새로운 선거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돌풍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에 싹쓸이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길 가능성이 큰 경합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길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뉴햄프셔주 트럼프 캠프는 이 지역은 더 이상 공략 대상이 아니라며 캠프 인력을 펜실베니아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본부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는 7개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 위스콘신주의 정치 광고 예산 집행을 대폭 늘렸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지역을 찾는 등 경합주에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더 타임즈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개 경합주 중 4개는 해리스 부통령이, 3개는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262명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정치자금 모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 열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모금위원회와 후보 공식 캠프,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의 모금액 총액은 1억 3천만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지난 7월 모금액 1억 3,900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선을 준비하던 2020년 8월 모금액 2억 1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38% 급감한 것입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 측은 아직 지난달 모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후 모금액이 5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중 8월 모금액도 최소 3억 달러를 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어제 탈세 혐의 재판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어제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탈세 재판에 출석, 판사가 낭독한 모두 9개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라고 답변, 재판부는 물론 연방검찰을 놀라게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그동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어제 유죄 인정은 놀라운 심경의 변화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절차 없이 오는 12월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헌터 바이든은 전체 유죄 인정에 앞서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검찰은 헌터가 무죄라며 특별한 조건을 건 유죄 인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조건부 유죄 인정은 거부당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만큼 자신의 유죄 인정이 더 이상 아버지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배심원 재판을 열 경우 자신의 부정
부적절한 행위와 자신의 혐의 부인, 즉 형수와의 연인 관계 등 어두운 가족사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헌터 바이든은 유죄 인정 뒤 성명서에서 유죄 인정은 가족을 위한 결정이며 자신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더 많은 고통과 사생활 침해, 불필요한 당혹감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민간 고용 증가폭이 3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달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만 명에 크게 못 미친 것이며 지난 7월 고용 증가폭도 당초 12만 2천 명에서 11만 1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ADP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지난 2년간 과열된 뒤 둔화세로 전환됐고 고용도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보다 약 2천 건 정도 많은 것입니다. 또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183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2만 2천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용 둔화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연방노동부의 지난달 고용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하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민주 전당대회를 참관한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 연합 대표가부는 2024 미 대선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석 이부는 2024 미 대선이 8일 오후 9시 본 방송에서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한 김동석 대표의 관전평과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전망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이번 대선에 미칠 변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선 판세가 바뀐 원인, 전당대회 전반적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김 연방하원 의원이 전대 프라임타임 연설자로 무대에 오른 의미와 한인 커뮤니티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프로풋볼 뉴욕 버팔로팀 구단주인 테리 페굴라의 딸인 한국계 제시카 페굴라가 US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결승에 진출했으며 내일 오후 3시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42가 타임스퀘어역과 그랜 센트럴역을 오가는 셔틀 S 전철 객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17일 한국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사상 최초로 백악관 부속 건물에서 추석 잔치를 열기로 하고 일부 한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요청한 만큼 자신도 바이든을 존중,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혀 거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선거 운동이란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커네리컷 주정부가 95번과 84번 고속도로에 커네리컷주가 미국 피자의 수도라는 표지판을 내걸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주가 미국 피자의 수도이며 커네리컷은 미국은커녕 트라이스테이트의 피자 수도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객이 3,58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447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 500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5일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백구 경찰서에 120인분의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쯤 뉴저지주 파밍데일의 쓰레기 재활용 공장에서 분리수거 도중 콘베이너 벨트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8분입니다. (2024년) 강원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 홍삼전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 검은깨 강정, 찰옥수수, 이로운 3분 강된장, 현미 멸치 칼국수, 보리 멸치 칼국수, 홍천잣 등 홍천군의 특산품들이 대거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를 방문하세요.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오는 9월 7일 브롱스에 위치한 스플릿 락 골프코스에서 2024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는 선착순 144명을 접수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50로 점심, 간식, 저녁, 그린피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한국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밀레니엄 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